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마거릿 시드니 작가님의 5페퍼 남매의 성장기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어낸 한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조이, 내려가서 계피 좀 가져와. 폴리가 말했다. 식량 저장실에 있어. 식량 저장실은 본체에 덧붙여 놓은 작은 창고로 짧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었다. 폴리가 말했듯이 식량을 보관하기에 좋은 곳이었고, 비록 식량이 없더라도, 게다가 그녀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마무리했다. 어서, 데이브, 그럼 뭐 좀 먹으러 갈게. 그래서 계피가 건네졌고, 조엘은 데이비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폴리의 케이크가 완성되어 오븐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폴리와 푸른씨가 감탄하는 눈빛으로 케이크를 바라보는 가운데 폴리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존경받는 인형 세라피나를 품에 꼭 껴안고 낡은 의자 깊숙한 곳에서 가장 큰 눈으로 케이크를 지켜보고 있었다. 케이크는 오븐에 넣어졌고 문은 쾅 하고 닫혔다. 폴리는 푸른씨를 품에 안고 의자에 앉아 케이크가 구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량실에서 불길한 듯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는 억눌린 단어들의 소리가 들렸고 그 뒤를 이어 낡은 바닥에서 발소리가 났다. 얘들아, 폴리가 외쳤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모든 것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조엘과 데이비드. 폴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다. 네. 데이비의 목소리로 구불구불한 계단을 올라왔다. 어서 이리 올라와. 폴리가 다시 말했다. 두 소녀는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와 큰 의자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무슨 소리였어? 그녀가 물었다.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 그건 그냥 양동이였어요. 조엘은 그녀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데이비는 우리가 먹을 게 있었어요. 라고 설명하며 당신은 항상 우리에게 먹게 해주셨어요. 라고 덧붙였다. 알아. 폴리가 말했다. 맞아, 팡은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 돼. 그런데 양동이는 뭘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조엘이 말했다. 그냥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넌 계속 부딪혔잖아. 폴리가 말했다. 오, 조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망가뜨렸을 수도 있는데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난 데이비보다 더 심하게 부딪히지 않았어. 조엘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단호하게 말했다. 데이비. 폴리가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네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글쎄, 이제 그만둘 생각도 없어. 어린 데이비가 격렬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러지 않겠다고도 했어. 조엘이 항상 그러게 하잖아. 벌써 200만 번은 했을 거야. 세상에. 폴리가 의자에 다시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푸른씨가 다쳤어. 내일 축하해야 하는데 너희 둘은 빵통을 부딪히고 두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두 아이는 엄청난 후회에 휩싸여 소리쳤다. 바로 걸어둘게요. 제가 걸어둘게요. 데이비가 의지를 가지고 계단 아래로 떨어지며 말했다. 아니요. 제가 그럴게요. 조엘이 소리치며 2배의 속도로 그를 쫓아갔다. 그러자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빛나며 잘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제 폴리가 말했다. 모두가 난로 주위에 30분 더 앉아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면 엠새를 맞고 난 뒤였다. 케이크가 다 됐어. 세상에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어. 그리고 폴리는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힘차게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세상에, 세상에, 그토록 많은 희망을 품고 내일 사랑하는 어머니께 그토록 큰 행복을 안겨줄 아름다운 케이크가 명절 복장도 아닌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케이크 윗부분은 완전히 새까맣고 가운데에는 마치 내 감정이 이 상황에 부응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듯 부울한 작은 덩어리가 있었다. 자, 폴리가 몸을 살짝 돌려 알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만족했으면 좋겠구나. 느그니. 우리 엄마 생일을 망쳤잖아.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녀는 바닥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온 힘을 다해 울기 시작했다. 글쎄요. 저는 한 번도요.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은 뛰어올랐다. 비비 부인이에요. 오, 비비 부인이에요. 데이비가 소리쳤다. 봐, 폴리. 폴리는 부끄러워서 벌떡 일어나 눈물을 훔쳤다.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방문객에게 자신들이 겪은 슬픈 실망에 대해 설명했다. 폴리는 곧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괴로워하는 어린 영혼마저도 만족할 만큼 울음을 터뜨렸다. 이 불쌍한 녀석들. 그녀는 마침내 50번째쯤 되는 소리쳤다. 자, 폴리, 여기 내게 줄 꽃다발이 있어. 그리고, 고맙습니다. 폴리가 화난 얼굴로 외쳤다. 비비 부인, 우리가 여기에 넣어도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케이크에 움푹 들어간 곳에 작은 곤묶음을 꽂았고 그 꽃들은 마치 용감한 어린 위로자처럼 그 자리에 서서 기뻐하는 아이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바로 그거. 비비 부인이 그들의 기쁨에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되뇌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바로 달려가야겠어요. 안 그러면 걱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착한 부인은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달려갔고 남편은 서둘러 떠나고 싶어 안달이 났다. 비비 씨는 마을에서 작은 신발 가게를 운영했는데 10분이라도 가게를 비우면 손님들이 몰려들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는 즐거운 나들이를 할 때면 누구보다도 불안해하는 사람이었다. 푸른 씨가 다쳤어요. 비비 부인이 그에게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그는 푸른 씨를 침대에 눕히고 늙은 말을 출발시켰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는 소리쳤다. 세상에. 비비 부인이 말했다.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었어? 친구야, 무슨 일이야? 뭐? 신발을 산 어린 소녀 말이야. 그녀의 남편이 물었다. 네. 그의 아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발을 다쳤어요. 그렇군요. 노인이 말했다. 안타깝군요. 그는 주머니를 열심히 뒤지기 시작했다. 자, 다시 꺼내서 그녀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나? 그는 아내의 무릎에 두껍고 하얀 작은 박하사탕 한 조각을 올려놓았다. 맞아. 비비 부인이 친절하게 외치며 바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탕은 프론 씨에게 건네졌고 프론 씨는 폴리가 자신을 창문에 대고 비비 씨에게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비비 가족은 고개를 끄덕이고 악수하는 가운데 차를 몰고 떠났고 작은 갈색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자, 얘들아. 폴리가 프론 씨가 아이들에게 사탕을 한 입씩 먹인 후 말했다. 케이크를 안전하게 치워두자. 엄마가 일찍 집에 올 수도 있으니까. 어디에 두실 건가요? 조엘이 물었다. 세상이 모두 박하사탕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찬장이요. 폴리가 케이크를 집어 올리며 말했다. 저기 올라가서 구석에 다시 깔끔하게 놓아두면 돼. 잠깐만. 꽃다발을 떼어내서 물에 담가서 신선하게 보관해야 해. 마침내 케이크는 안전한 곳에 놓였고 모든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다. 폴리는 문을 꼭 닫으며 말했다. 이제 찬장을 보지 마, 조이. 안 그러면 엄마가 뭔가 알아챌 거야. 엄마가 보지 않을 때 살짝 열어서 한번 맡아봐도 괜찮을까요? 조엘이 물었다. 폴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번만. 아니, 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나도 안 돼.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눈치챌 거야. 하지만 페퍼 부인은 집에 돌아와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아기에게 너무 푹 빠져 있어서 찬장에 케이크가 12개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조엘은 엄마가 안심시켜주는 목소리로 자신을 탓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위로를 받았고 프론 씨는 마음껏 위로받고 보살핌을 받았다. 그렇게 저녁은 순식간에 그리고 행복하게 지나갔다. 벤은 프론 씨를 구석으로 데려갔고 프론 씨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케이크가 아쉬웠던 일과 마침내 케이크의 꽃장식이 된 일까지 푸른 씨는 자신이 해설자라는 사실에 적지 않은 자부심을 느끼며 푹 빠져 있던 청취자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려주었다. 벤 씨, 그녀는 그의 크고 튼튼한 두 손을 설득력 있게 잡으며 말했다. 폴리의 난로가 불쌍한 폴리를 울릴 만큼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맞아. 벤이 말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폴리가 울고 있는 모습은 프론시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보다 더 그를 아프게 했다. 뭘 쳐다보고 있니, 조? 몇 분 후, 폴리는 조엘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물었다. 조엘은 찬장에 등을 대고 앉아 반대쪽 벽을 두러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당신이 찬장을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엘이 무대에서 가장 큰 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의심할 거야. 폴리가 말했다. 찬장에 대해 뭐라고 했어? 조엘의 마지막 말을 들은 페퍼 부인이 물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프론 씨가 엄마에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동차가 있으니까요. 으아, 폴리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지. 오, 맞아요. 작은 프론 씨가 외쳤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그리하여 벤이 가장 잘 표현한 멋진 이야기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어졌다. 폴리가 아침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래된 찬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 케이크가 안전한지 확인했다. 그리고 케이크를 꺼내 꽃으로 새로 장식해야 했다. 케이크를 아침 식탁에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어제보다 더 좋아 보이네. 폴리가 벤에게 속삭였다. 꽃도 예쁘지 않니? 어쨌든 먹을 만큼 맛있어 보이네. 벤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노력은 했지. 폴리가 한숨을 멈추며 말했다. 자, 얘들아, 엄마를 불러. 다 준비됐어. 오, 잔치에 초대받고 식탁에 화려한 장식이 어머니를 압도했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놀랐을까? 케이크에 대한 어머니의 기쁨은 아무리 까다로운 마음이라도 만족시킬 만큼 컸다. 어머니는 케이크를 사방에서 감탄하며 폴리가 낡은 난로에서 이렇게 맛있게 구웠을 리가 없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케이크를 잘라 아이들에게 한 조각씩 나눠주고 작은 곶다발을 얹어주었다. 정말 맛있었다.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케이크도 보기보다 실제로 먹어보니 훨씬 맛있었고 결국 모두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왜 나는 생일을 맞을 수 없는 거지? 조엘은 글의 마지막 부분을 다 읽으며 물었다. 생일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덧붙였다. 그래, 조. 괜히 말했다. 8개나 있어. 대단한 이야기. 조엘이 속삭였다. 내가 언제 케이크를 먹었더라? 케이크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폴리, 케이크 생일은 아니야. 조엘, 그의 엄마가 말했다. 아직 그 정도도 못했잖아. 언제 오나요? 조엘이 물었다. 그는 확실히 현실적인 태도를 보였다. 모르겠어요. 페퍼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은 충분해요. 다음 영상에서 Trouble for the Little Brown House. 가 이어집니다.